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올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있을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1,900포인트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500선을 돌파했던 코스닥은 오늘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의 상승 전환에 다시 한번 성공하면서 500선 지지를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포인트, 1.3% 하락한 1,90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1,922포인트에서 소폭 내려 출발했는데요. 빠르게 낙폭이 늘어나더니 장중에는 1,899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1,900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을 6,5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4천억 원 가까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줬던 기관 쪽에서도 오늘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국가 지자체 쪽에서 강하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기관 전체로 봤을 때 현재 2,40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97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3,200억 원 정도 사주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1.3% 내린 1,90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506포인트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출발은 507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했지만 낙폭은 503포인트 정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11시 구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8포인트 오른 50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1원 30전 오른 1,134원 7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합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인 잭슨홀 연설 31일 앞두고 이번 주는 이렇게 1,130원대 초중반에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환율은 소폭 올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1,134원과 1,135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요. 지금은 어제보다 0.1% 올랐고요. 현재 1,134원 70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 오늘장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은 오늘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는 1,90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예. 변동성이 좀 있는 가운데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정도만 살아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버블이 시장 내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또 다른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빈약한 수급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를 빌미로 된 지금 최근의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애플과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부담 100배를 안고 있는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현재 지수를 띄울 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감소와 함께 지수에 대한 지지력이 좀 훼손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이런 대타로 LG전자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대체 종목만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수급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에는 좀 빈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장 이슈로는 최근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생필품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보면 증시에도 결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신선식품의 가격이 폭등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공식품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반사 이익으로
빌미암아서 지금 오리온이 한 3% 오전 중에 올랐었고, CJ 프레시웨이가 한 2%, GS 리테일이 한 2%씩 오르면서 이러한 그 생필품 가격, 가공식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외출을 삼가다 보니까 홈쇼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파가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이익과 반사이익 그리고 악재들이 상당히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률의 편차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고조감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국을 보시면 최근까지 옥수수나 밀콩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이러한 작물들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기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 및 곡물 가격 급등이 결국은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이전되면서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세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위기 상황이 결국은 중국의 증시 자체도 상당히 억누르고 있어서 이러한 중국 전체적인 사회 불안이 GDP 성장률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남의 나라에 일어나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실물 지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CPI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시행을 위한 조건이 좀 안 되고 있다. 근거 없는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띄워놨기 때문에 결국 다시금 단기 버블 해소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되는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금일 밤에는 미국 내에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발표가 예. 있겠는데요. 기존 데이터 37만 2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37만 건으로 소폭 줄어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와 지출 관련해서는 개인 소득은 지난 데이터 0.5% 증가해서 0.3% 증가세로 소폭 증감률은 조금 낮아졌지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지출은 0%에서 0.4% 증가로 최근 소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는 0.1% 정도, 그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핵심 물가지수 관련해서는 0.1%로 추가 플러스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영향은 있지만 개인의 소비 지출을 늘면서 전체적인 그 기본 데이터는 목요일자 긍정적인 데이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자에는 시카고 PMI 지수 발표가 있고요. 비즈니스 바로미터 인덱스 자체가 53.7에서 53으로 조금은 제조 섹터의 지수 감소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73.6에서 73점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공장 주문이 마이너스 0.5%에서 2.0%로 대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조금씩은 약간 좀 네거티브한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공장 주문 데이터로 봤을 때는 향후에 하반기 주문량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계속 네거티브했던 데이터가 중립적 또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표들은 조금씩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될 지표들은 중간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장 대응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는 주변주 트레이딩에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8월 증시 자체를 시가총액 대형주는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계속 주변주나 중소형주 트레이딩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지금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00을 위협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의 트렌드 자체는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이미 5배에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 FOMC 전까지는 이러한 중소형주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여건 완화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목별 대응으로 강력하게 저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 대응하실 걸 권유드리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세움 메디칼과 영원무역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웅 전문가,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있죠.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KP케미칼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KP케미칼 매수하신 가격이 12,450원, 비중이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KP케미칼 신규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KP케미칼 같은 네. 경우에는 호남석유와 인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이 종목에 있어서도 약간은 동반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직까지는 수요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유가가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정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반등폭이 최근 좀 많이 나왔는데,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은 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수 합병에 대한 부분에서만 조금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보였고, 예전보다도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좀 비중 줄이시거나 매도 전략 말씀드리면서 화학업종으로 꼭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LG화학이라든가 화학업종 내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이 지닌 종목까지 좀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KP케미칼 약간의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KP케미칼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팅크웨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9143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8,750원, 비중이 20%. 오늘 매수하셨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탱크요, 뭐 다들 운전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텐데, 뭐 아이나비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맨 처음에 이제 생산했던 업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포화 시장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성장 모멘텀거리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성장 모멘텀으로 삼았던 게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로 인해서 내비게이션 포화 시장에 이르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지금 블랙박스로 인해서 6,000원대부터 다시 24,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블랙박스 또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모두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저평가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추가 모멘텀을 어디서 찾느냐? 블랙박스 시장,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팅크웨어가 중국 블랙박스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 내수주로 엮이면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그리고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네. 아마 2차, 3차 이제 주가 상승이 있을 텐데, 만약에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그동안의 상승보다는 훨씬 뛰어난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성공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야 될 텐데, 만약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블랙박스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면 팅크웨어가 아마 4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수주들에 대한 높은 PER 적용과 그리고 매출 향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4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현재가 부분이 지금 팅크웨어의 적정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공 여부를 항상 확인하시고 현재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팅크웨어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네, 종목 얘기 바로 해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웅진에너지 7,550원이에요. 네, 5%거든요. 웅진에너지 7,550원의 비중이 5%라고 하셨고요. 다른 예.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멜파스 26,000원에 21,000원이요? 6,000, 26,000원에요. 30%에. 비중이 30%. 이 두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예, 웅진에너지를 내가 좀 더 매수해갖고 추가 매수가 단가를 낮춰갖고 빠져나오고 싶는데 가능한가 싶어갖고, 맞아요. 예. 웅진에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두 종목 살펴봐드리기 전에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웅진에너지와 멜파스 두 종목입니다. 웅진에너지는 7,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 지금 추가 매수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요. 멜파스 3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이 두 종목은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웅진에너지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으신 편이시잖아요. 예. 예, 먼저 이제 웅진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신저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10,000원대에서 뭐 이렇다 할 반등세가 사실은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웅진에너지 말고 다른 태양광 업체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도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OCI도 안 좋고 다 안 좋대요, 보니까. 네, 우선은 뭐 오성 LST 같은 경우, 그다음에 OCI 뭐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웅진에너지를 비롯한 이 태양광 관련된 업체 자체적인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의 인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웅진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사업성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한 몇 개월 됐거든, 한 5개월 됐거든요. 네,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지금 시청자님 주위에서 태양광을 이용을 해갖고 뭐 전력이라든가 혹은 뭐 집의 난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 좀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걸 못 봤는데요. 네, 우선은 실생활에서도 지금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발전 설비에 있어서도 사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약간은 비용 대비 어느 정도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고려한다고 하면 긍정적이겠지만은 효율적인 그런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라든가 뭐 그러한 점이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관련된 업황은 미래 산업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미래 산업을 보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상심이 크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좀 어느 정도는 매도하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또 신저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저가 종목군들 어디가 지금 최바닥인지를 예측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저가 종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제가 있지. 네네. 좀 추가 매수해갖고 금액을 낮춰갖고 빠져나오고 싶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갖고, 예.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약간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 종목을 빠져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금이 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좋은 종목을 차라리 매수를 하셔갖고 전체 계좌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좀 줄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한 종목의 평균 단가만 보고 마이너스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매수 금액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면 더 크게 마이너스 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매수, 소위 말하는 물타기는 지금 웅진에너지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을 또 봐드릴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파스 갖고 계시죠? 예. 예, 멜파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점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멜파스는 그때 이렇게 좋아갖고 그거 뭐 매수를 놓쳐버렸어요. 매도할 시기를. 그러셨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멜파스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장에서는 1.3% 이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멜파스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바로 스마트폰, 그것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갤럭시 노트 2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뭐 가전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출시 예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화면도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이라든가 섬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크다. 따라서 갤럭시 노트 2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한번 못 파신 게 약간은 좀 아쉽잖아요. 예, 7월 달에 못 파셨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9월 달, 10월 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멜파스에 있어서는 우선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개인적으로 높게 한 25,000원과 26,000원 정도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터치 패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스마트폰 하면은 이 터치 패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멜파스 같은 종목군들 꾸준하게 기대감 커지면서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바라보시면 한 25,000원대나 26,000원대까지 오지 않을까. 따라서 그 가격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홀딩할지 아니면은 그때 팔지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멜파스 조금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한 5% 더에. 예,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좀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시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한 5% 정도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약간은 비중 늘리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두 종목도 상담해 드렸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도해야 되는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손실 중이신지 수익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많이 올랐다가 오늘 국제유가 하락에 정유주 일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또한 4% 넘게 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궁금하신가 봐요.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서부 텍사스요 이제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제 8월 차트인데 지금 이 유가 차트와 지금 SK이노베이션 8월 한 달간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만큼 원유 가격에 의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등 이런 정유주들이 주가가 판가름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또 한 번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지금 뭐 4.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올렸던 게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주도하에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에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등 이제 국가 지자체가 같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매수 1주체인 외국인이 아직까지 이제 장중에 49,000주 순매수하면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락은 아마 연기금이나 국가 지자체에서 매도하면서 대량 매도하면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또 한 가지 이유가 잭슨홀에서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뭐 추가적으로 뭐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경기 부양책 언급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금 관련 비철 금속인 금, 은, 뭐 그리고 기타 뭐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국제유가가 저는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8만 원 이상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다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을 매도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서부 텍사스유 아니면 두바이유 같은 차트
차트를 보시고 차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완벽하게 전환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손절매나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잠시 하락 추세가 아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급락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존 비주온입니다. 428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1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더존 비주온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매도 시기 그리고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저는 뭐 최근에 많이 예. 올랐는데도 매수가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가격대라는 네. 거 아마 되게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관련된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실적 그다음에 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이슈에 걸맞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은 대세 하락의 모습 2010년도부터 보여왔지만은 올해부터는 약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미 2분기 실적에서도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뭐 일회성으로 호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2010년도부터는 추세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은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완연하게 지금 시점 가파르게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문제는 이제 가격대가 12,500원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5,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 12,500원에 대한 저항 라인을 좀 뚫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 15,000원 정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을 보시고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실적도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좋게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15,000원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 우선 1차적인 목표 기간을 3분기 실적 시즌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더존 비주온 12,500원 라인 저항만 잘 통과된다면 15,000원까지도 의외로 빠르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NC소프트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2753번님이신데요. 2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60% 매도 시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분도 일단 NC소프트 매수가 회복 궁금하실 것 같아요. NC소프트 참 기대가 많았던 예. 종목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워터 이제 런칭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레이드 앤 소울은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NC소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예전작만큼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봤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저 말고 다른 유저들 이제 생각을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 생각보다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로 뭐 20만 원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길드워터라는 게임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차트상으로 살펴보면은 길드워터 기대감으로 반등은 주고 있지만 항상 121선에서 이제 저항을 줬다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길드워2가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도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온라인 게임주가 아닌 모바일 게임주를 대량 담으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NC소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주에 관해서는 아직 좀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드워2가 다시 한번 네. 성공을 거둔다면 NC소프트는 121선 저항선을 뚫고 다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처럼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재차 하락해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8만 원의 60% 비중이시라면은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30% 정도는 손절매를 하시고 나머지 30% 정도만 길드워트 기대감을 가지고 30만 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만약에 기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길드워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처럼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접하셨다면 그때 가서 그때 현재가 부근에서 전량 손절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우진플라임입니다. 이 종목은 301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29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매도 시기 전망 역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로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 여러 업종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출 성형기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매출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있어서도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매년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호조 기대감은 높다. 또한 유보율 역시나 약간은 높고,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 구조에 있어서는 뭐 크게 지금은 나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뭐 홀딩 전략이라고 해서 목표가 크게 잡기는 약간은 좀 힘리 부치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우선은 지금 시점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이 우진플라임과 연관성 있는 산업군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좀 짧게 잡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60일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하락 추세와 그리고 60일선에 갑하는 하락 추세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점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 4,800원대 높게 잡으면 5,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실적 호조 계속적으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연말까지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한 5,000원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어느 정도는 매도하자. 하지만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진플라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4,800원에서 연말까지 본다면 5,000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하시는 가격은 14,500원, 비중은 25%인데요. 이 종목은 정동호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저도 굉장히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외국인 카지노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운영하는데 파라다이스 뭐 GKL 등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이제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8,000원대부터 지금 15,000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매 분기 2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연간 순이익이 200억 정도인데 올해는 이 수치대로 나온다면 거의 800억가량, 4배가량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4배 늘었으니까 주가도 4배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200억으로 순이익이 낮아졌을 때 그만큼 성장에 대한 다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8,000원 이하로 안 내려가고 이제 6,000원까지만 내려가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주와 이렇게 같이 엮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계속 상향하다가 60일선에서 한번 저항을 줬다가 지금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네.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많이 몰려오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많이 가면은 17,500원이 상단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국내로 온다면은 물론 2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17,500원이 상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만 올해 연말까지 삼으시고 그때 모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더 몰려온다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때 추가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목표가를 상향하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미 수익 중이신데요. 연말까지 조금 길게 보신다면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35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ICK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3,400원, 비중이 30%. 오늘 매수하셨대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뭐 오늘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아마 전자화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신용카드 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전자금융에 관련주들 뭐 푸른기술이라든가 청호컴넷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급등세 보이면서 약간 테마 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약간은 테마주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상승 여력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오래 갖고는 가지 말자. 왜냐면은 워낙 테마가 좀 강하게 불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이 먼저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그냥 뒤따라가는 정도만 약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3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3,700원대까지만 짧게 목표가 잡고 한 10% 이내에 그런 수익률만 좀 거두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자마자 소폭 하락 중인데 뭐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흐름 짚어드리면서 3,700원 라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K는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짧은 호흡으로 목표가는 3,7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7471번님의 영흥철강입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2,4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2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영흥철강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의외로 철강주가 지지 분이하는 데 비해서 영흥철강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올해 초반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게 신공항 테마에 엮이면서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분도 아무래도 신공항 테마를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도 이제 20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대선 테마, 뭐 대선 정책 테마, 인맥 테마주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으로 해서도 굉장히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매수가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신공항 테마주들과 함께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테마주들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테마가 불지, 신공항 테마가 언제 불지 다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분에 지금 부분에서 다 손절매 하셔야 됩니다. 펀더멘털대로라면 지금 영흥철강은 1,500원 밑으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철강 매수가 회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20% 정도신데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 정도만 그냥 현재가 부분에서 매도하시고 나머지 5% 정도만 진짜 신공항 테마가 다시 한번 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2,5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500원까지 조금 짧은 호흡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베이직하우스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7302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11,000원, 비중이 10%신데 1개월 정도 보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선 뭐 1개월 보유 중이신데 큰 폭의 수익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베이직하우스뿐만이 아니고 패션 업종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상반기를 보냈었는데 오히려 하반기 들어갈수록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절이 변할수록 약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들 아시겠지만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가을철과 겨울철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또 옷에 있어서도 고부가 가치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패션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도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 그래서 지금 시점 수익은 보셨지만은 추가 홀딩과 좀 전략 말씀드리겠고 14,000원대에서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이와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한 11,500원대 혹은 16,000원대까지 특히나 추석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 업종을 비롯한 이 베이직하우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홀딩 그리고 매수가 좀 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패션 업종에 대한 지금 부담감 그리고 실적 우려감이 최악의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청한한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KT입니다. 1597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1,500원, 비중이 30%신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KT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KT 네. 국내 대표 통신주입니다. LGU 플러스 KT 그리고 SK텔레콤이 있는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배당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 증시에 상장된 AT&T라는 최대 통신기업의 주가를 잠깐 지금 찾아봤는데 지금 뜨질 않는데 네. 통신기업의 주가를 잠깐 찾아보시면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 기록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LG U+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몰릴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LG U+ 지금 외국인 수급을 잠깐 보시면 하루에 많게는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지속 사들이면서 LG U+의 주가를 5,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대까지 상승을 시킨 모습입니다. LG U+를 따라서 KT, SK텔레콤도 같이 상승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KT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 미국의 이제 AT&T라는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은 만약에 외국인도 LG U+에서 자금을 빼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KT에 관해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 연말에 다가오면서 배당주 이제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상승을 하겠지만 크게 상승 못하고 37,000원, 38,000원까지 가면은 정말 많이 상승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보다는 좀 낮게 36,000원 부근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고 전부 매도하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KT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넥센타이어인데요. 56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지금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세요. 넥센타이어 오늘 3% 밀리면서 2만 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손절이 고민이신가 봐요. 네, 우선 타이어 관련주들이 네. 최근에는 약간 좀 부담감 느끼는 것이 바로 원자재 관련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타이어 관련주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장의 Q3라든가 이런 거 기대감이 커질수록 타이어주들은 오히려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호황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이 타이어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좀 올라가고 기대감 커질 그런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업종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종목에 있어서 성장성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타이어주만 나홀로 잘 가는 건 약간 어렵다는 점 이해하시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다. 따라서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9,750원 나에서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아직까지는 2만 원에서 다시 한번 회복 못했지만은 어쨌든 2만 원대에서 주가가 좀 19,000원대로 내려왔을 때 반반 매수세가 한 번은 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2만 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목표가 살짝만 잡아놓으시고, 이 가격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에 있어서는 앞서 잘 깨지지 않겠지만 혹시나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18,800원 라인이 이탈됐을 때는 그 종목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세 하락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부정적인 입장 드리지만은 그래도 반등 시 매도하시는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화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764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화학 매수하시는 가격은 31만 1,000원입니다. 비중이 40%신데 LG화학도 이머칠 내렸잖아요. 이분도 손절이 고민이라고 하세요. 지금 손절할 필요 있을까요? 좀 기간을 오래 보시는 네. 분이라면 손절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LG화학이 2차 전지주라고 알고 계신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네. LG화학의 매출의 70% 이상은 화학에서 발생됩니다. PVC, 에틸렌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보다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이
엄청나게 주가가 다른 화학주보다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화학 소비재들의 마진이 높아진다, 매출과 마진이 높아진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40만 원대까지 이렇게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기 자동차 시대가 개화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50만 원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4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보시고 여기에다가 2차 전기 자동차 부분까지 개화가 일어난다. 성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50만 원대까지 진짜 2, 3년을 보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봐볼게요. SO일 보내주셨습니다. 566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O일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SO일 정유주 오늘 힘이 없는데 3.7% 정도 현재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네, 우선은 SO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SK이노베이션과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시장은 Q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번 주 주말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뭐 실망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은 언제 그러냐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경제지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호조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Q3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연하게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Q3에 관련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상품 시장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SO일 아시겠지만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2분기 상당히 안 좋았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3분기는 개선되는 실적 발표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 10만 원에 대한 지지 형성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를 12만 원대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O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홀딩 및 수익 실현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목표 기간 한 2달 정도에 한 12만 원 정도 잡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도 짧게 좀 잡으시면은 한 9만 5천 원 미만 충분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동웅 전문가 그리고 심기원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역 3번 출구 하나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비법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수는 1904포인트로 코스피 그래도 1900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